내년의 키워드가 네. 바이오 쪽에서 두 개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CNS, 중추신경계. 네. 중추신경계 쪽에서 성과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번째는 mRNA, 네.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번에 상장한 회사 중에서 실적 벌써 빵빵하게 나오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갑니다. 나야나 하는 회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성과만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뭐 여러 얘기하고 있고요. 관심이 있는 바이오 얘기 이어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관심 섹터는 몇 개 추려졌으니까 그 가운데 관심 종목을 우리가 GPT처럼 챗 선생처럼 짝짝짝 하고 끝내죠. 일단 네. 기술 수출 가운데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일단은 내년의 키워드가 네.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두 개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CNS. CNS? 예. CNS 뭐죠? 센트럴 뉴트리 중추신경계. 예. 그쪽 시놉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중추신경계 관련된 쪽에서 중추신경계라고 하게 되면 뇌 쪽과 연결되는 이 쪽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입니다. 이쪽에서 알츠하이머도 요즘 조용하네. 한동안 그죠?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 나오고 관심이 있다가 그죠? 이제 내년에 그 빅파마들 쪽에서 예. 이제 성과를 낼 것도 있고 거기랑 연결될 것들을 본다. 그럼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mRNA 네.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 두 가지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요 관련된 그러니까 다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다 있긴 있는데 얼마큼 성과가 나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시총 높은 것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추신경계 쪽에서 또 성과 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겠죠. 네. 네, 이쪽에 성과가 나온 게 또 높겠다. 한 쪽들과 함께 mRNA는 이번에 상장한 회사 중에서 알지노믹스 네. 같은 경우도 벌써 알죠. 예, 알지노믹스 알죠. 알지? 알조노믹스. 예.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알지노믹스. 네. 예. 이것 같은 경우도 벌써 일라릴리 쪽에 1조 9천억도 그 라이센싱 아웃 했었고 내년에 한 건 더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임드 바이오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네. 1조 3천억 정도 라이센싱 아웃 했는데 시총은 벌써 4조 5조 가고 있고 얘는 이제 2조 대다. 그러면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지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겠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쪽이라든가 이제는 성과만 내면 다 이제 조단위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과한 게 있는 것도 옛날에만 2, 3천억이 2조짜리 가고 근데 요즘 뭐 시작할 때 뭐 1조, 2조에서 시작해서 10조로 가버리니까 그죠? 네, 네. 그만큼 성과를 인정받았다라고 예.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추가로 얼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를 미리 좀 선반영하는 거죠. 성장주입니다. 선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다 그 매출이 다 실현된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올해 들어서 한 7조 넘게 라이센싱 아웃했던 ABL 바이오는 이제 시총이 10조입니다.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누가 네. 올라가는 게 경쟁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면 잠깐만 이건 10조짜리가 아니지라고 하면서 이제 배팅이 붙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바뀔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내년은 알테오젠이 또 코스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총 1위가 코스닥은 2차 전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보다는 뭐 바이오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막 밀고 들어오는 쪽들 나오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건 또 어차피 성장주들은 밸류를 또 끌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아마 그런 쪽에서 시총 위쪽에 있는 뭐 리가캠이나 또 ADC 쪽에서 그래도 약물 전달에서 나야나 하는 회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성과만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또 탈환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변화를 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비만. 네. 비만 쪽은 뭐 최근에 가장 뭐 많이 그 전에 뭐 펩트론도 있었습니다. 한미약품 얘기도 하셨고, 네, D&D 파마텍 그죠? 네. 펩트론 이런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만약 탑픽으로 보게 되면 한미약품 계속 보시는 예.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가기 전에 이제 지방 간 이게 네. 끼는 게 제일 또 초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죠. 메시? 그거 메시 아닌가? 네. 축구 잘합니다. 네. 네. 메시, 예. 메시 쪽도 이것도 성과를 일라일리가 또 관심 많은 쪽이고 거기서 이제 먼저 그걸 치료를 인해서 비만으로 가는 걸 방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또 가장 안 좋은 게 또 간 경화로 가는 게 또 안 좋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메시 쪽에서 성과 나는 올릭스 같은 경우 네. 이것도
한번 또 중요한 성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레버리지 될 수 있겠다는 쪽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총 위쪽입니다. 예. 좀 검증됐다고 봐야겠죠. 음. 그런 것들이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CDMO. 삼성바이오는 상장하고 뭐 한동안 노이즈가 있다가 뭐 완전히 뭐 에피스홀딩스는 차원을 가지고 그런 거 보면 또 셀트리온은 너무 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그 뭐 하는 회사야 이제 예전에 한 5, 6년 전만 해도 가장 핫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바이오시밀러의 셀트리온 강자로 잘못 얘기하면 힘들었죠. 예. 잘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예. 아주 네. 얇고 길게 하더라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증가율 같아요. 실적에 대한 증가율. 그러니까 수주를 얼마나 받고 독보적인 기술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뭐 다는 삼성바이오 쪽은 뭐 시장에서 근데 100만 원짜리다 보니까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매매 욕구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소형 쪽에서 음. 성과 나온다 그러면 ST팜이 베스트팜. 예. 이게 올리고 쪽에서는 요즘 최근에 수주 나오는 거 보니까 꽤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소시오 쪽에 홀딩스 쪽에서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줘서 백업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예, 꾸준하게 패턴이 맡겨갈 수 있겠다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오 뭐 섹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제일 저거한 건 바이오텍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약간 뭐 이런 그 전에 의료 AI 하면 주로 소프트웨어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의료 기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쪽 그죠? 뭐 치아 교정기. 네. 그다음에 또 로키텔스케어 뭐 이런 유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쪽도 계속 얘기는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헬스케어가 만나는 회사죠. 예. 로키트 헬스케어. 네. 로켓. 네. 예. 네. 이런 AI 의료 쪽에서 네.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갖고 있거나 네. 또 회사 쪽에서 3빌리언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 주식 사면 30억 간다는 얘기. 음. 예, 이런 회사들 이런 쪽도 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 나고 미국 진출하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쪽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AI 의료하게 되면 아직도 루닛 뷰노 보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성과가 나서 벌써 들어가는 회사, 특히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회사들은 실적 벌써 빵빵하게 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벌써 바뀌어 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될 수 있는 많은 회사들 또 보니까 뉴로핏 이런 회사들도 그러니까 많아요. 서청에 상장한 게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기술력과 흐름들 쭉 보게 되면 네. 꽤 괜찮은데 그리고 또 우리 강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다 이제 북미 쪽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북미 그래서 서양인들 쪽으로만 데이터가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각국에 진출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동양인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게 강점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기반이 정확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쪽을 보게 됐을 때 내년에 AI 의료 쪽들은 될 만한 종목들은 또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변동성이 크고 그죠? 변동성은 뭐 각오해야 되는 거지, 그죠? 네, 각오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섹터도 많아지니까 네. ETF를 사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는 그러면? 그렇긴 ETF가 그런 것 지금 얘기한 것들을 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저도 뭐 ETF 바이오 ETF 스타들 잘 안 해가지고 그죠? ETF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예. 액티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액티브. 예. 왜냐면 이게 패시브 말고. 예, 패시브는 그냥 그러면 딱 그냥 삼성 바이오부터 이렇게 쭉 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예.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힘이 안 ETF가. 나죠, 예. 그렇죠. 근데 액티브를 사게 되면 이제 네. 보통 뭐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 가장 선호하는데 음. 딱 보고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내용들을 봅니다.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 사이에도 트렌드 맞게 딱딱 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주가 그 ETF 주가도 그렇고 조금 더 좀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이오를 하고 싶은데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그때 그죠? 네. 시청 상위 종목으로 이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뭐 고민이 대안이 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예, 바이오 이야기까지 오늘 경제 토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또 이 연말을 훈훈하게 해주고 가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